오늘은 인간의 인식의 문제를 다룬 영화 한 편을 보시죠.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뇌사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페인 감독이죠.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2003년 작품 그녀에게입니다. 영화에는 뇌사 환자 두 사람, 발레리나인 알리사와 여성 투사 리디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여자 곁을 지키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 구조는 메디컬 라인과 난 메디컬 라인으로 정리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메디컬 라인과 난 메디컬 라인 용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인간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 인식을 쫓기 마련인데요. 질병의 경우는 특히 의료적 판단에 의지하기 마련이죠. 이 리뷰에서는 의료적 기준을 메디컬 라인이라 하고 반대로 지극히 개인적 경험으로 나름의 치료법을 가진 경우를 난 메디컬 라인이라 하겠습니다. 영화는 두 환자를 메디컬 라인과 난 메디컬 라인으로 나란히 놓고 사랑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메디컬 라인을 철저히 따르지요. 이 영화에서도 마르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베니뉴는 난 메디컬 라인을 지켜나가는데요. 어떤 분명한 결론을 내려놓고 환자의 상태와 그 결과를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가 결과론을 무기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론을 내는 분명한 특징을 가진다면 사랑은 대표적인 과정론으로서 당장에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모호한 것이지만 끊임없이 말하고 교감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뚜렷한 무엇으로 귀결되는 특징을 가지지요. 이 영화는 알리사에 이어 리디아까지 뇌사 환자로 만든 스토리 구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감독이 그런 스토리 구조를 통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영화를 음미해 보시죠. 영화는 두 뇌사 환자가 운명을 전혀 달리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데요. 극중 의사는 뇌사 환자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의사로부터 환자가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마르코는 리디아를 사랑하지만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알리사를 사랑한 남자 간호사 베니누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알리사는 깨어나고 리디아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알리사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알리사 커플은 끊임없이 이야기가 생겨나고 어루만지고 교감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반면 리디아 커플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두 뇌사 환자의 운명이 매치되도록 한 이야기 구조이고 감독이 리디아 마르코 커플을 등장시킨 이유지요. 이렇게 하고 보니 현대의학과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지 드러납니다. 마르코가 메디컬 라인에 의존했다면 베니뉴의 경우는 메디컬 라인 바깥에서 개인적 치료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이 이야기와 어루만지기 그리고 그녀가 존재하고 살아있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인 것이죠. 마르코는 연극을 보다가도 눈물 짓는 다정다감한 남자였지요. 그런 남자가 왜 베니뉴가 가르쳐 주어도 리디아와 교감하지 않았을까요? 영화는 마르코를 통해 의사의 이론적 소견, 다시 말해서 뇌사 환자는 회복 가망이 없다는 말을 관객들에게 전하지요. 그것은 현대의학의 결과론과 달리 환자에게 말하고 어루만지는 베니뉴의 사랑의 치료 과정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베니뉴의 사랑의 치료법이 설득력을 얻게 되고 관객들은 감동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베니뉴가 마르코에게 3가지 넌 메디컬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데요. 여자의 뇌는 신비해요. 특히 이런 상태에서는요. 여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첫째, 말을 해야 하죠. 둘째, 생각의 표시도 가끔 해줘야 하고 어루만져 주세요. 셋째, 그녀가 존재하고 살아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그게 유일한 치료법이에요.
실제로 베니누는 그녀에게 이야기해주기 위해 발레도 보러 다녔고 고전영화도 보고 알리사가 좋아하는 무성영화를 보기 위해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 각국을 다녔고 그리고 그녀에게 그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르코에게 말합니다. 지난 4년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알리사 곁에 있으면서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걸 했지요. 그러나 마르코는 말하지 못하고 어루만지지도 못합니다. 이유는 의사의 말, 뇌가 죽었다는 말 때문이죠. 의사가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평생 의식불명이다. 간혹 깨어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없다. 눈을 뜰 수 있지만 사람을 보거나 뭘 인지하는 건 아니다. 숨쉬고 자고 깨고 소화시키지만 뇌가 죽었기 때문에 사고나 감정은 불가능하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깨어나리라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지요. 리디아를 사랑하면서도 마르코가 그녀의 몸을 만지지 못하는 것이 이해되는데요. 주목할 것은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메디칼 라인에서는 그 뜨겁던 사랑도 식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이 낯설다는 마르코의 말은 메디칼 라인이 만들어내는 차가운 인식을 잘 말해주지요. 이별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마르코는 떠나고 그녀가 숨졌다는 소식조차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슬픔도 감동도 없지요. 그렇다면 알리사 베니누 커플은 어떻습니까? 베니누는 회복 불가를 이야기하는 메디칼 라인을 의식하지 않고 알리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그녀를 어루만집니다. 알리사의 몸은 더 이상 환자의 몸이 아닙니다. 눈부신 몸이죠. 그 기적적인 사건의 형식이 알리사가 임신하게 됩니다. 알리사가 임신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합니다. 의사들은 이 문제를 메디칼 문제로 보지 않고 사건으로 처리하는데요. 뇌사 환자가 임신을 했다면 전무후무한 경사로 다뤄줘야 할 법한데 상식 바뀝니다. 오히려 베니누를 강간죄로 구속시키는데요. 의식이 없는 알리사의 의사에 반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본 것이죠. 영화는 일체 베니누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미 서로의 사랑을 비추어왔기 때문에 따로 변호할 것이 없는 것이죠. 메디칼 라인에서 보자면 병원 생활 4년 동안 알리사는 뇌사 상태 그대로였지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난 메디칼 라인에서 보자면 변화는 뚜렷합니다. 그것이 베니누가 그녀에게 말하기이고 4년간 그녀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아이를 잉태했던 것이죠. 그러나 의사들은 난 메디칼 라인을 외면했고 베니누가 알리사 곁을 지킬 수 없게 했고 결국 베니누는 알리사가 없는 세상은 살 수 없다며 자살하고 맙니다. 의식을 되찾은 알리사는 다시 발레를 시작하는데요. 안타까운 결말이죠. 어디에도 기적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함은 없고 어딘가 씁쓸하지요. 발레 연습장에 나타난 알리사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외롭게만 보입니다.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게 되지요. 의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인식, 뇌사 환자는 인지 불가능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의문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객은 의사들과는 달리 알리사와 베니누가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알리사의 몸이지요. 의식은 없었는지 몰라도 알리사의 몸은 눈부셨고 확연히 건강한 것이었으며 사랑하는 여인의 몸 그것이었죠. 의사들이 자신들의 인식의 틀에 묶여있는 통에 알리사가 아이를 잉태할 정도로 건강한가, 과연 출산은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중요한 메디컬 포인트인데 말이죠. 영화에서는 알리사의 임신 이유를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베니누가 끝까지 알리사의 곁을 지켰다면 어땠을까 하는 또 다른 결말을 떠올렸을 듯합니다. 아이도 살리고 알리사가 깨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지 모른다는 해피엔딩 말이죠. 그녀가 존재하고
살아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세요. 베니니오의 그 말처럼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새삼 일깨우는 영화 그녀에게였습니다.